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챌린지 리그 네 번째 경기였죠. 발라드림과 원더우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석주 감독의 원더우먼 투투 전술입니다. 키썸키퍼 수비에 김설이, 김희정. 김설이 선수가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섰습니다. 홍자엔, 가영 투톱이 공격에 나서고요. 에이미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대세 감독의 발라드림 역시 투투 전술이고요. 민서 키퍼, 서문탁, 서기 선수가 수비에, 경서, 리사 선수가 공격에 나섭니다. KC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KC 선수는 한 번도 투입되지를 못했죠. 이 시소 게임에서 삐아기 선수를 넣지 못했던 판단으로 보입니다. 원더우먼 에이미 선수는 홍자 선수와 주로 교대를 하면서 공격 쪽에서 활약을 했고요. 김설이 선수가 잠깐 쥐가 나는데 수비 쪽에서도 잠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발라드림이 원더우먼을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서기 선수가 선취골이자 결승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12개 대 20개. 원더우먼이 더 많은 슛을 했습니다만 정작 유효 슛에 있어서는 비슷했습니다. 많은 슈팅에 비해서는 한 골밖에 나오지 않았죠. 양 팀의 키퍼들이 맹활약한 경기였습니다. 패스 지표도 보겠습니다. 발라드림은 시도도 100회 이상을 기록했고요. 성공면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보면 또 비슷한 수치긴 합니다만 원더우먼 포지셔닝도 좋고 수비 조직력도 갖춰졌지만 아직 패스 축구가 좀 미완성해 있죠. 발라드림은 경석이를 중심으로 많은 패스를 했습니다. 킥인과 코너킥에 있어서도 발라드림은 34개, 원더우먼은 19개를 기록했네요. 더 많은 공격 찬스 발라드림이 맞이했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슛블락을 제외한 다른 수치는 원더우먼이 더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경석이를 중심으로 한 이 공세를 막아내느라 열심히 고생을 했죠. 특히 김설이 선수의 커트 수치,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요. 양팀 키퍼도 맹활약했죠. 민서 키퍼, 키썸 키퍼. 특히 키썸 키퍼는 9개의 세이브나 기록을 했습니다. 파울은 발라드림이 훨씬 많았고요. 원더우먼에게 프리킥 찬스가 더 많이 주어졌죠. 하지만 득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발라드림의 평점입니다. 서문탁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서문탁 선수 개인적으로 첫 승리였죠. 국대 패밀리를 4대1로 이겼던 이 5-6-2전 당시에 다른 스케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장을 했고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자, 탁 선수의 경기 중 가장 좋았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도 좋았고요. 클린시트에 기여를 한 경기였습니다. 자, 세트피스 수비 시에는 조금 어려움 겪었어요. 마크맨을 놓치거나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볼에만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미 선수의 노마크 헤더 장면에서도 탁 선수의 마크맨은 아예 없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좋은 수비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1, 2, 3 나눠봤는데요. 가영 선수가 치고 나갈 때 몸싸움을 붙어주면서 사이드라인으로 공이 나가게 유도도 했습니다. 킥인, 볼 소유권을 얻어내는 최고의 수비를 보여줬죠. 또 희정 선수의 킥인, 서기 선수를 맞고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 안으로 흘렀어요. 이 루즈볼이 상당히 위험했는데 탁 선수가 먼저 클리어를 했고 또 경서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좋은 수비 세 번째, 역시 희정 선수의 코너, 서리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4번 작전이었죠. 탁 선수가 이것을 읽고 빠르게 서리 선수 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서리 선수 슛을 못 댔죠. 역시 좋은 수비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발빠른 듀오죠. 가영, 홍자를 상대로 했는데요. 뛰어난 수비 커버, 그리고 좋은 체력, 또한 적재적소 위치하면서 알맞은 수비를 보여줬죠. 느린 발에 약점이 있어서 지난 경기 스밍파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에서는 충분히 커버를 잘해줬습니다. 리사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5번째 공식 경기였습니다. 세 번째 공식 경기 그리고 포워드로 나선 두 번째 공식 경기만에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삐아기 대장이랑 칭호를 붙여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정대세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히 리사 선수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두 경기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아쉬웠죠. 슈팅이 없었고요. 애초에 볼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슛을 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패스 좋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헤더 능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헤더로 패스 2번, 그리고 커트앤클리어도 2회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리사 선수가 노마크로 비어있을 때도 볼이 연결되는 경우가 없었죠. 아예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더우먼전 한 골로 승부가 난 시속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골도 절실했고요. 아무래도 에이스들의 플레이가 더 비중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리사 선수를 활용해서 허를 찌르는 플레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왼쪽 사이드 서기 선수와 공격 수비를 나란히 교대하면서 봤는데요. 서기가 공격으로 나설 때는 리사 선수가 서기 선수의 수비 자리를 커버하기를 정대세 감독도 계속해서 주문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서기 선수와 공수 간의 동선이 조금 겹치는 모습 좀 아쉬웠습니다. 팀 2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모든 팀 4팀이 1승 1패를 이뤘죠. 발라드림은 마지막 국대 패밀리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2위를 한다면 3연속으로 승강 플레이오프 가는 진기록도 세울 수 있거든요. 물론 어떤 순위를 세울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상당히 흥미진진한 대결이 되겠습니다. KC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타이트했던 게임이었고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키퍼 장갑을 끼고 데뷔를 하고 있었죠. 스코어 여유가 있을 때 아마 키퍼 자리로 투입하고 민서 선수를 수비로 변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업 키퍼 연습은 첫 미팅 때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정대세 감독은 경기 종료하자마자 KC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좀 사과를 했습니다. 확실히 독하게 승리만을 생각했죠. 그래서 승리의 기쁨보다는 KC 선수 활용을 못해줬다는 자책감을 더 느낀다라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출전하지 못한 선수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이런 인터뷰도. 국대 패밀리전에서는 출전 기회 얻을 수 있을지요. 아무래도 새로운 선수가 들어갈 때는 스코어 차가 좀 나야 여유가 있어야 투입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서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민서 키퍼 세이브 4개, 그중 2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2개, 클리어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 라이벌이 된 이 원더전에서 승리를 했고요. 프레스룸부터 뜨거웠죠? 키썸 키퍼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키썸 키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KO승까지는 아니고요. 두 키퍼의 활약이 거의 비등비등했죠. 자, 지난 경기와 같은 무리한 전진은 없었습니다. 물론 감독 지시에 의한 전진이었습니다만 MT넷 같은 리스크는 없었습니다. 자, 슈퍼 세이브 2개 먼저 나온 장면 보시겠습니다. 가영 선수의 패스, 홍자 선수 노마크 찬스에서 유효슛, 민서 키퍼가 각을 좁히고 나오면서 무릎 선방, 자세를 낮춘 모습도 좋았고요. 또 희정 선수의 킥인, 홍자 선수 맞고 가영의 유효슛, 경기 막판이었죠? 골이 유력했던 장면이었습니다만 민서 키퍼가 한 손을 대면서 선방을 해냅니다. 뛰어난 반사신경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캐치도 보여주죠. 희정 선수의 프리킥, 홍자 선수가 슛을 했고요. 탁 선수를 맞고 민서 키퍼가 1차 캐치 시도를 합니다만 저글링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서 위험이 오는데요. 이 흘린 볼을 재차 캐치를 하면서 위기를 잘 수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롱스로우 최강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민서 키퍼. 폼도 참 멋있죠. 마치 투수가 마운드 위에서 볼을 던지듯이 혹은 외야수가 송구를 하듯이 다리가 높게 하늘로 치켜드는 모습 되게 멋있죠. 스로우 18개 중에 17개나 롱스로우였고요. 비거리도 상당히 좋고요. 위협적으로 날아갑니다. 계속해서 경서 선수를 겨냥을 했죠. 몇 개는 슈팅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백패스조도 불안하지 않은 유일한 키퍼, 민서 키퍼가 아닐까 싶습니다. 6번 중에 5번. 한 번 차단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안정적인 패스를 구사하죠. 그만큼 발밑이 좋다는 얘기겠고요. 콜플레이도 좋습니다.
세트피스 시에 선수들 위치 지정을 큰 소리로 잘 해주죠. 그리고 노마크 선수, 탁 선수가 데인마크 시에 좀 집중력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데인마크 지시하는 것, 키퍼가 최후방에서 이런 거 지시해줘야 되거든요. 좋은 역할 잘해줬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 국대 패밀리와 만나는데요. 꿀맛을 본 민지, 황희정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좋은 선방을 하면서 다시 슈퍼리그로 승격 희망 이어갈지요. 이미 발라드림은 슈퍼리그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두 번째 슈퍼리그 승격이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경서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빼곡한 스탯을 기록했죠. 공수간에 에이스답게 항상 높은 기여도 보여주는데요. 이날 경기 키썸 키퍼와의 창과 방패 대결, 이 맞대결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경기 많은 슈팅을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가 더 순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위협적인 유효슛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부터 오버페이스 많이 했죠. 지치면서 킥의 위력이 점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서 키퍼의 롱스로우를 받기 위해서 전반부터 계속 공수간의 스프린트를 많이 했죠. 그리고 킥인도 빠르게 처리하느라고 숨고를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른 수비 복귀까지. 이 에이스 경서 선수의 체력이 일찍이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빠른 킥인 처리 결국 골로 이어지는데요. 서기 선수의 골에 관여가 됐죠. 경서 선수의 빠른 킥인, 가영 선수의 손을 맞고 결국 서기 선수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키썸 키퍼와의 맞대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가영 볼을 스틸하고 노마크 찬스였습니다. 니어포스트 코스로 유효슛. 키썸 선수의 발끝 선방이었죠. 득점이 유력한 찬스였는데 키썸 키퍼가 막아냅니다. 두 번째, 리사 선수의 패스. 경서 선수 탈압박하고 유효슛도 만들어내죠. 키썸의 무릎 선방 그리고 캐치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영과의 볼 경합에서 승리하고 파포스트를 보고 유효슛을 했죠. 키썸 키퍼가 한 손 선방을 해냅니다. 이 장면도 골이 유력했는데 키썸 키퍼 대단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석이 원투 패스 주고받죠. 서기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지역에서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키썸이 슈팅 전에 서기 선수의 볼을 잡아냅니다. 선방을 합니다. 다섯 번째, 민서의 롱스로우. 경서 선수가 사각에서 슛을 하는데요. 좀 밋밋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키썸이 선방을 합니다. 슈팅 불발 3회도 있었어요. 다 서기 선수의 코너에서 비롯됐는데 터치를 했지만 슛을 못하거나 아예 헛발질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이 체력 고갈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이 어려운 바운드에서 사각에서의 슛 한 번 더 나왔었는데요. 민서의 롱스로우, 서리의 헤더, 바운드 맞추면서 윗구물을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상당히 지쳤는데 좋은 공격력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날 키썸 키퍼를 넘지 못했어요. 경서. 선방력이 대단했죠. 최종전은 국대 패밀리 다시 만납니다. 지난 슈퍼리그 얼마 되지 않았어요. 5, 6위전 때 4대1 대승을 한 좋은 기억이 있죠. 발라드림의 첫 필드 승이었고요. 전미라 양은지 선수가 나가고 이제는 김민지 나미의 선수가 추가된 새로운 국대 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맞대결 정말 기다려집니다. 서기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통산 4호 골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승골이 된 득점이었습니다. 경서의 킥인, 가영 손 맞고 흘렀고요. 볼 경합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려 네 선수가 달려들었는데요. 서기 선수가 볼을 소유했고 빈 곳을 보고 침착하게 깔끔한 왼발 마무리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서기 선수가 이타적인 것보다 골 욕심을 낼 때 이 발라드림도 승리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킥인, 그리고 서기 선수의 공격 가담, 결국은 이전술이 적중을 했어요. 공격 시에 리사와 동선이 겹치는 모습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기 선수가 올라왔을 때 리사 선수가 수비 커버하는 것 좀 더 합을 맞춰보면 좋아질 겁니다. 경석이의 원투 패스 나온 장면도 있었죠. 서기 선수가 모처럼 페널티 에리어 지역까지 갔는데 터치가 좀 길었어요. 키썸 키퍼가 슛하기 전에 선방을 합니다. 경서의 빠른 킥인이라던가 탁 선수의 롱패스, 좀 까다로운 킥인, 멋진 퍼스트 터치로 잡아내는 장면이 있었죠. 관중석의 스밍파도 감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원더전은 2전 전승 상성에서 앞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대 팸전 4대1로 승리할 당시에 서기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어요. 2골을 기록했었죠. 이번에도 강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정대세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대0 신 라이벌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승 1패 챌린지 4팀이 동률을 이뤘죠. 확실히 정대세 감독 독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술만 준비한 게 아니고 특히 마음가짐이 굉장히 독하고 단단하게 준비를 했죠. 볼보이를 자처를 했고 빠른 경기 템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최종전 국대 패밀리전은 아내인 명서연 선수와 조우를 하게 되는 또 진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첫 경기도 그랬지만 많이 준비합니다. 직접 영상도 준비하고 편집도 하고요. 선수들에게 장면마다 알려주고 있죠. 서기 공격 가담 시의 리사의 수비 커버 이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탁 선수의 최종 수비에 있어서도 강조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원더우먼의 세트피스 분석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숫자로서 세트피스 소통을 했는데요. 1번은 서기의 킥인 경서를 겨냥한 것이었고요. 2번은 탁 선수에게 내주는 장면이었고요. 자, 6번이 좀 특이했죠? 경서, 탁, 리사 모두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위치해 있다가 달려 들어가면서 슛 하는 장면이었고요. 10번은 지시했다가 거뒀어요. 그래서 하려다가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하진 못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빠른 킥인 처리, 그리고 민서 선수도 빠른 롱스로우 전개, 경서는 스프린트, 또 수비 복귀 시에도 빠르게 백코트 해라 지시합니다. 많은 체력을 확실히 요하는 지시들이었거든요. 자, 전반 7분 하지만 결과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경서의 빠른 킥인 결국은 서기 선수의 골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하지만 경서 선수의 체력은 전반부터 고갈돼 보였습니다. 민서 롱스로우, 경서 스프린트 이 패턴, 그리고 빠른 킥인 처리가 상당한 체력을 소모시켰습니다. 후반에는 빌드업도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롱스로우 위주의 전개로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에이스의 숙명일까요? 한 골차 승부에 소위 경서의 체력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정대세 감독 입장에서도 2패를 하면 탈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직 승리만을 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1승 1패를 만들었고요. 슈퍼리그 승격에 대한 희망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독한 마음가짐이 경기에서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냉엄한 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방출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즐겁게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라는 얘기를 했고요. 첫 경기 확실히 현장 지시가 좀 아쉬웠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허허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현장 지시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리사 선수의 활용은 좀 아쉽습니다. 노마크에 있는데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정대세 감독 입장에서는 골대녀 첫 승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는 국대 패밀리전 남기고 있는데요. 정대세 대 명서연, 그리고 발라드림과 친정팀 상대하는 김태형 엑스 감독과의 대결, 여러 가지가 결려있는 재밌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더우먼의 평점입니다. 김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실점에 관여가 되었습니다. 상대의 빠른 킥인 볼에 좀 시선이 쏠렸습니다. 서기를 놓쳤고요. 서기 선수가 볼 소유를 하고 턴을 돌았을 때 이미 수비수가 없었어요. 오픈 찬스가 돼버렸고요. 희정 선수, 가영 선수가 서로 좀 볼 처리 미룬 느낌이 있었습니다. 희정 선수를 묘사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영리한 선수라는 얘기인데요. 작전을 다 숙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퀄리티 패스를 동료에게 뿌려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작전이 있었고요. 감독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현장 판단으로 희정 선수가 결정을 하기도 하죠. 정말 스마트한 선수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동료들의 골 결정력이 이날 경기 좀 아쉬웠죠. 아쉬운 슈팅들이 골문을 계속해서 벗어났습니다.
원더우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위 뿌리 멤버, 근본 멤버라고 할 수 있죠, 희정 선수. 어느새 공식 경기 13경기를 치루었고요. 4시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유율이나 경기력보다는 골이 날 상황에서 골이 나는 팀이 이긴다.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원더우먼은 졌지만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같은 1승 1패지만 골득 실차 플러스 1로 선두 자리에 있죠. 마지막은 스밍파와 붙습니다. 대진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지만 상대 발라와 국대팸이 붙는 거에 비하면 신생팀을 맞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자, 꿈에 그리던 첫 슈퍼리그 승격 이뤄낼 수 있을지 희정 주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자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적은 볼 터치에도 골 찬스가 3번이나 찾아왔는데요. 자, 이날 경기 홍자 가영 패스 연계가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상대를 다급하게 만들어버리는 홍자 가영 투톱의 특징이죠. 맹렬한 전방 압박도 적었습니다. 상대가 민서 키퍼 롱스로 위주로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자, 3번의 골 찬스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가영 선수가 패스를 했고요. 홍자 선수 노마크 찬스를 맞이합니다. 유효슛까지 만들었지만 민서 키퍼의 선방이었죠. 조금 급한 경향이 있었어요. 홍자 선수. 자, 가영 선수가 중앙 돌파를 하면서 슛을 합니다. 후반전이었고요. 페널티 에리어 지역에 홍자 선수가 도사리면서 발을 대려고 했거든요.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였는데 맞추지 못하면서 볼이 그대로 아웃됩니다. 또 희정 선수의 프리킥, 홍자 선수가 슛을 하죠. 서문탁 선수를 맞고 민서 선수의 캐치, 시도, 그리고 저글링하면서 미스, 그리고 다시 캐치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홍자, 가영 이 투톱은 연계보다는 사실 강한 압박과 빠른 발, 그리고 강력한 결정력으로 득점을 하는 것이 특징일 텐데요. 소위 홍자 선수가 좀 잘 안 보였던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난 챌린지리그 최종전에서는 정말 3대1을 만드는 원더골 홍자 선수가 기록을 했었죠. 스밍파와의 최종전에서도 그 DNA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가영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수간의 높은 기여도를 기록합니다. 역시나 빼곡하게 예쁘게 스탯을 쌓았는데요. 경서 선수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골을 만들지 못한 것도 이날 경기 좀 비슷했네요. 지난 경기 홍자 선수와 연계가 확실히 좋아졌었는데요. 이번 경기의 연계는 많이 사라졌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대가 롱스로 위주로 전개한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슛이 동료의 기회로 연결됐다라는 장면이 2번 있었는데요. 에이미 선수에게 연결되기도 하고 홍자 선수의 방향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맞이한 골 찬스도 2번이 있었는데요. 서기 선수 핸드볼, 가영 선수가 프리킥을 찼는데 크로스바 받고 나가게 됐죠. 좋은 킥이었고요. 경기 막판에 희정 선수의 킥인 홍자를 맞고 가영 선수의 유효슛, 민서 키퍼의 선방이었는데요. 골이 유력했던 장면이었는데 민서 키퍼의 활약도 대단했죠. 어시 찬스도 있었습니다. 자, 경기에서 처음 나온 가영 홍자의 연계였어요. 이날 경기 연계가 좀 적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영 선수의 패스가 노마크 홍자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유효슛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민서 키퍼의 이 장벽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점이기도 있었습니다. 커트를 잘 해놓고 경서에게 스틸, 노마크 찬스 허용, 키썸 키퍼가 슈퍼세이브로 막아내고요. 결국 실점에 관여가 되는데요. 경서의 빠른 킥인 가영 선수의 손을 일단 맞았어요. 그리고 볼 경합 상황에서 결국 서기 선수의 득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정 앤 가영 서로 조금 볼 처리를 미룬 느낌, 서로 콜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여요. 원더우먼은 챌린지의 생조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즌2도 하위 리그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시즌2 포함 첼 3번이나 했어요. 자, 4시즌 연속 지금 하위 리그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이제는 슈퍼리그에 올라갈 때가 됐다. 골대녀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나콘다를 잡을 때는 가영, 홍자, 키썸 세 선수가 다 득점을 했었죠.
만만치 않은 신입 스밍파를 잡고 슈퍼리그로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키썸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진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세이브 9개, 그중 3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5개, 클리어 5개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스탯이죠. 키퍼가 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다 해줬습니다. 1실점 경기였는데요. 선방 과정에서 경서와 충돌을 하기도 하고요. 부상이 있던 이 갈비뼈의 통증을 다시 느낍니다. 그럼에도 경기 내 끝까지 좋은 선방을 보여줬죠. 슈퍼 세이브 장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영 선수의 볼을 스틸한 경서의 유효 슛, 노마크 찬스였죠. 키썸의 발끝 세이브가 나왔죠. 상당히 유연한 동작이었습니다. 경서의 두 번째 유효 슛이었는데요. 무릎으로 선방하면서 또 바로 일어나면서 캐치까지. 이 세컨볼 집중력이 매번 좋습니다. 지난 국대 팸전에서 남이의 선수의 PK 장면도 있었죠. 선방을 하고 달려나가서 캐치까지. 똑같은 장면, 이 집중력 보여줬습니다. 경서의 세 번째 유효슛이었는데요. 후반전이었죠. 파포스트를 보고 슛을 했는데 이 한 손 선방이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한 그야말로 반사신경 보여줬고요. 코스가 상당히 좋았기에 막기가 쉽지 않았는데 키썸 키퍼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서기 선수에게는 골을 먹었지만 경서에게만큼은 결코 골을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석이 듀오에 직접 붙이는 세트피스 혹은 동료의 헤더를 겨냥한 예리한 크로스들 미리 쳐내거나 캐치를 해냈죠. 그리고 높게 솟은 공중볼 처리 2번이나 안정적으로 보여줬어요. 낙구첨을 잘 찾아서 캐치를 했습니다. 당연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장면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골대녀인데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나와서 클리어도 하고 또 골킥도 좋습니다. 홍자 선수는 끝까지 따라가서 좀 받아줬는데 다른 선수들은 좀 받아주지를 못했어요. 특히 홍자 에이미 교대가 되기 때문에 에이미 선수가 이 골킥을 잘 따라가서 받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극적으로 3위 잔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여유 있는 상황이고요. 조 1위의 가능성도 보이고 2위 확보해서 승강 플레이오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앙으뜸 듀오의 결정력 상당히 좋거든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붙어봐야겠습니다. 에이미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홍자와 교대로 기용이 됐습니다. 김설희 선수가 선발로 뛰면서 출전 시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2번의 골 찬스 있었습니다. 가영 선수의 중거리 슛, 탁 선수를 맞고 에이미 선수가 잘 쇄도를 했죠. 슛까지 했는데 빗나갔어요. 좀 급하게 처리했는데 침착선이 좀 아쉬웠습니다. 팝포스트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죠. 두 번째입니다. 설희 선수의 킥인 예고편에도 나왔었는데 에이미 선수가 노마크 헤더하는 장면이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 맞추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매우 근접했기에 아쉬웠습니다. 자, 아직 공식 경기 첫 골이 에이미 선수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크호스 2기에 에이미 선수가 있었죠. 그리고 스밍파와의 평가전에서 득점을 했던 게 바로 에이미 선수였습니다. 물론 키퍼는 이순할 키퍼였고 일주어터 키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본인과 잘 맞는 상성의 팀이 있거든요. 소위 스밍파 헌터가 될 수 있을지, 다크호스 2기에서 했던 것처럼 에이미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설희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 경기 만에 주전 수비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지난 데뷔전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화려함이 있었죠. 이날 경기는 무난했습니다.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줬어요. 지표도 대단하고요. 대인마크 능력도 좋더군요. 자, 커튼 클리어에서 헤더를 6번이나 보여줬고요. 공격에서는 비록 헤더를 못 보여줬지만 수비에서 이 헤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 아쉬웠던 것은 역시 슛 감각이었습니다. 6번의 슈팅이 있었지만 한 번도 유효 슛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여러 슈팅 장면이 나왔지만 0점이 영 맞질 않았어요. 높게 치솟는 홈런도 나왔고요. 후반에는 어시스트 찬스가 있었습니다. 에이미 선수의 헤더를 겨냥한 날카로운 킥인을 보여줬죠.
멋진 골이 나올 뻔했는데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서리 선수가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서 선수를 상대한다는 것, 그 어떤 수비수도 쉽지 않은 게 경서 선수의 클래스인데 그래도 잘 막아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키썸 키퍼의 선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수비 조직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팀워크라는 것이 결국 키퍼와 수비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잘 막아줬습니다. 자, 원더우먼의 오랜 수건사업 바로 슈퍼리그에 진출하는 건데요. 서리 선수도 남은 한 경기만 잘 치르면 그러니까 세 경기만 치르고 슈퍼리그에 올라가는 최초의 원더우먼 선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한 시즌 만에 승격이 가능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석주 감독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연승 행진이 2연승에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원더우먼도 하석주 감독도요. 발라전 0대1 석패를 했습니다. 골 찬스도 있었는데 좀 아쉬웠죠? 상대 전적은 이전 2패가 됐네요. 그래도 여전히 1위고요. 골득 실차 플러스 1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스밍파워의 최종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상대의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결국 실점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서의 빠른 킥인이 서기 선수의 골로 이어졌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인제 미니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역시 키퍼고 50% 이상의 전력이다. 더 수치를 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키썸 선수를 키퍼로 포지셔닝하고 두 경기째 대성공이고요. 0대1을 그나마 유지했던 이유였습니다. 서리 선수의 칭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수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비 능력 좋고 공격식 킥인도 예리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슈팅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제 두 경기를 치른 삐약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재능도 뛰어난 것 같고 피지컬도 좋습니다. 하석주 감독이 잘 키우면 더 좋은 선수 될 것 같거든요. 자, 하지만 상대 키퍼인 민서 키퍼도 대활약을 하면서 가영, 홍자, 에이미 선수까지 득점 찬스 있었습니다만 불발이 됩니다. 하프타임 때 세 가지 주문을 하는데요. 경석이의 체력이 저하될 것이고 후반에 찬스가 나오니 침착해라. 그리고 키썸의 세트피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계속해서 롱스로 위주의 전개를 했고요.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 좀 말린 측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영, 홍자, 투톱 특유의 장점, 강력한 압박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더는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희정 선수가 계속해서 키커를 하는데요. 정말 영리한 선수예요. 자, 1번 홍자 슛. 원모션 페이크.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에서 슛을 하는 것. 2번 파포스트에 가영이 슛하는 것. 3번 홍자가 스크린을 걸고 가영은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원모션처럼 하면서 슛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뒤로 내줍니다. 서리 선수의 슛. 지난 경기에서 골이 나오기도 했고 서리 선수의 견제가 강력하게 붙을 시에는 키썸 선수의 슛으로 하는 1번부터 5번까지 준비를 잘했어요. 하지만 세트피스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키커들의 결정력도 좀 아쉽기도 했고요. 그래도 경기 종료 후에 최악은 면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1실점밖에 안 했고 여전히 선두죠. 역대급 대혼전의 챌린지 리그가 되었습니다. 보는 이들은 참 즐거운데 당사자들은 참 피말릴 것 같습니다. 이제 원더 대 스밍파가 있고 발라 대 국대팸이 있습니다. 이쪽 반대쪽은 누가 이기든 반드시 1승 2패가 되기 때문에 원더는 이기면 되죠. 이기면 2승 1패로 어쨌든 최소 2위를 확보하게 되는 모양새가 될 텐데요. 물론 이겨야 된다는 전제는 스밍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스밍파도 이기면 2승 1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전의 챌린지 리그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라드림입니다. 서문탁 8, 리사 6, 민서 9점에 MOM, 경서 8, 서기 8.5, 정대세 감독 8점입니다. 원더우먼입니다. 김희정 7, 홍자 6, 김가영 8, 키썸 9점에 민트별, 에이미 6, 김설이 7.5,
하석주 감독 7.5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정말 재밌게 됐죠? 원더우먼 플러스 1로 선두, 스밍파, 발라드림 2위, 3위 골득실 0인데요. 다득점에서 스밍파가 앞서기도 하고 승자승을 해도 스밍파가 앞서요. 그 한 경기 이긴 게 정말 큽니다. 스밍파에게. 국대 패밀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무려 7명의 선수가 한 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김희정, 남희애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지난번에 사오리 선수가 오나미 이현희 선수를 넘어섰죠. 11골이고요. 경서 선수가 9골까지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이 10골 고지에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기 선수는 통산 4골이 되면서 서동주, 김진경, 조하나, 윤태진, 노윤주, 김가영, 홍수아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입니다. 김승혜, 이현희 선수 나란히 7개씩 기록을 했고요. 김희정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어시를 추가하지를 못했죠. 경서 선수도 추가하지를 못했습니다. 3어시 그룹인데요. 서기 선수도 어시를 추가하지는 못했죠. 올타임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현희 선수 17개 여전히 선두고요. 경서 선수가 이 13개에서 지금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수치입니다. 10경기에서 13개, 평균 1.3개를 기록한다는 건데요. 사오리 선수와 동률이고요. 이정은, 오나미 선수가 동률이에요. 서기 선수가 10경기 7개 공격 포인트가 되면서 공동 14위 윤태진 선수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다음은 감독 성적입니다. 이영표, 최진철 감독이 선두 그룹에 있는 가운데 하석주 감독 9경기에서 3승 6패 3할 3푼 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정대세 감독 골대녀에서 값진 첫 승을 이뤄냈습니다. 팀 성적입니다. 원더우먼은 13경기에서 6승 7패, 발라드림은 10경기에서 5승 5패 딱 5할 승률이 되었네요.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원더우먼은 그러면 5위가 되는군요. 13경기 6승 2무 5패가 되고 골득실 다음과 같고요. 승점 20점이 되고요. 발라드림은 9위네요. 확실히 승부차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경기 2승 6무 2패 다음과 같은 골득실 승점 12점이 되는군요. 다음 경기는 다시 슈퍼리그입니다. B조의 마지막 경기죠. 개벤저스는 1대0 패배까지 괜찮고 구척장시는 무조건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해야만 하는 그 경기입니다. 예고편을 보니까요. 진정선 선수가 키퍼로 들어간 것 같았고 허경희 선수가 수비를 이루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방송을 봐야겠습니다만 김진경 선수가 꽤 높은 위치로 공격 가담을 하는 것이 보이고 허경희 선수가 중앙 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패스를 뿌려주면서 진경 선수에게 골이 유력한 장면이 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번 확인해야겠고요. 개벤저스는 1-2-1과 2-2를 같이 병행을 하죠. 승혜선 듀오를 중심으로 허민 키퍼. 그리고 김민경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상 여부에 따라서 이은영 선수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요. 유력한 골 장면이 적어도 2-3장면은 나온 것 같은데 야, 정말 오랜만에 붙는 거거든요. 시즌2에서 승부차기 승부를 했던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이들의 매치 궁금해지네요. 원더우먼과 발라드림의 경기 챌린지 최고 빅매치답게 치열했고요. 한 골밖에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만큼 양팀 키퍼들의 역량도 대단했습니다. 슈첼리가 가릴 것 없이 이전 리뷰에서 다뤘지만 키퍼들이 점점 더 상향 평준화되죠. 이 골대녀의 키퍼 뎁스는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두터운데요. 계속해서 좋은 자원들이 발굴되면서 점점 더 득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득점 경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키퍼들의 역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밀렸던 골대녀 숙제를 하고 또 공부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골대녀 열공을 했던 요 며칠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만큼 푹 빠져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